세 번째 시간 시작할 거고요. 문제를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간단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9시 10분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지금 어디로 보시는 거냐면 모든 게 잘못됐어요. 지금 이런 소리를 작성하신 거는요, 사실 어떤 의미로 작성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데이터를 줘야 할 때 인설트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인설트 할 때도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셀렉트 따시면 되는데, 이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줘야 할 수 없어요. 셀렉트는 테이블을 줘야 하고, 셀렉트 전에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거든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AVG 안에 테이블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회는 대상하신 것도 총회는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셀렉트 이것도 밑에 써주셨는데, 제 문제에서 테이블을 이용하는 수업을 차방의 탄생으로 가져야 됩니다. 저희가 구해야 될 컬럼은 부서별이니까 부서 컬럼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단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수단의 평균을 나타내는 컬럼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근데 지금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에 이렇게 커리큘럼을 작성하시면 지금까지 수업 중에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커리큘럼이 돌아갔을 리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이거는 문제가 좀 많고, 설명을 작성하는 방법, 구조, 이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 내용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하셔야 되고 지금 자꾸 데이터를 줘야 하는데 데이터를 늘려고 하고 데이터 너무 줄여고 그거가 이해가 써서 이거 하나 다 살려줘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DBMS는 아니 모르시는 사람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와서 다시 하나하나씩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제가 이쪽 노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문법을 설명하는 그리고 이런 활용을 작성하는 방식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정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언어들도 여기에 받아서 혼동이 돼서 쓰시는 것 같은데 D는 D고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처럼 D를 쓰면 안 돼요. SQL은 SQL은 그대로 써줘야 작동을 하는 거고요. 파이썬 자바 프로젝트인데 파이썬 언어를 써면 안 되는 것처럼 D도 D인데 다른 방식으로 언어 작성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걸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15초까지 왔는데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따라오신 건지도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계셔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네? 네, 그러면 혹시 필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 하게 됐어요. 이해를 아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셀렉트를 사용하는 텍스처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거는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드릴 수 없어요. 다시 열심히 해주세요. 그런 식의 부분은 DB상 존재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부서별, 직급별, 수당의 합이에요.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기본 키로 지정이 되고 매력 키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했던 테이블은 인플로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을 만들고자 했거든요. 이 기본 키는 불필요해서 뺀 거죠. 네. 가능은 한데 이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그렇게 못 드렸는데 가능해요. 기본 키면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긴 해요. PK랑 APK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잘못했습니다. 한번 짚어드릴게요. 막상 풀어보면 이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됐고 한번 이번에도 다른 분의 답안을 한번 받아서
보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재님, 네, 작성하신 쿼리문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 문제예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특이한 사항이 크게 없는 문제였고, 그냥 아주 약간 그룹바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했던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걸까요? 네. 보내주신 사진에서? 네.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쉽게 여기다 작성을 좀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쿼리문은 김현재님의 작성하신 쿼리문이고요. 저희가 문제가 이거였죠. 두 테이블을 이용하여 부서별, 직급별 수당의 합을 구하세요 였어요. 지금 작성해 주신 것도 뭐 괜찮아요. 좋은데 이제 이렇게만 작성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직급별 수당의 합이에요. 문제는 부서별, 직급별 수당의 합이었어요.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부서별이라는 부분이 빠진 거고요. 직급별 수당의 합은 잘 구하셨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명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부서에 대한 컬럼이 하나 추가가 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컬럼도 그룹 바이가 되어줘야 돼요. 이러면 부서별, 직급, 급여, 엑스트라, 수당, 인원 조인 됐고 그룹 바이. 네, 이렇게 하면 부서별, 직급별, 수당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님도 잘 해주셨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조금 놓치신 게 하나 있고, 이 문제가 전 문제보다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집계함수가 사용되었을 때 그룹 바이에 넣어줘야 될 컬럼들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였어요. 집계함수가 사용된 컬럼을 제외하고 모든 컬럼을 그룹 바이에 넣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부서와 직급에 대한 컬럼을 둘 다 그룹 바이에 넣어주는, 이게 한 가지 추가된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뭐 전과 거의 유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 동안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저희 테이블 만들 때 제가 설명을 하나 잘못 드린 게 있어요. 여기 샐러리 테이블이 인플로이 테이블을 참조하고자 할 때 저희가 외래키를 만들면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던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조건을 다 뺐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안 빼도 오류는 안 나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기본 키랑 외래 키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해당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기본 키이면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샐러리 테이블에 이 옵션이, 이 제약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돼도 테이블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아까 테이블에 오류가 났던 건 이런 것 때문이었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인플로이 넘버라는 컬럼이 이 샐러리 테이블 안에서 자체적으로 기본 키이면서 인플로이 테이블에 이 컬럼을 참조하는 참조 키이다, 외래 키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짚어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지금 이제 짚어드리는 거고, 실제로 어떤 컬럼이 그 테이블 내에서 기본 키로 존재하면서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가 돼야 되는 그런 컬럼들이 실무에서 많이 있어요. 저도 아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설명을 드렸던 점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개념을 다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외래 키는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참조하는 테이블이 이 컬럼 말고 다른 테이블에 이 컬럼이어도 돼요. 이 컬럼도 돼요. 그러니까 세 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샐러리 테이블이 나머지 두 테이블을 다 참조하고 싶다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샐러리 테이블 안에서 이 인플로이 넘버라는 컬럼 말고 다른 컬럼에 또 FK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K는 그냥 참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용 컬럼을 사용하고 지정만 잘 해준다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아까 주의해야 될 거는 부모 테이블, 내가 참조하고 있는 그 부모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 내가 참조하는 컬럼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밑에 있는 이 FK로 지정되어 있는 이 컬럼엔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다. 아까 저희가 사원번호 40에 대한 예를 들면서 보여드렸죠.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포인트로 가져오는 게 네.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끄는 건가요? 네. 포인트로 가져오는 게 네. 부모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넣는 건가요? 아니죠. 프라이머리 네. 그러니까 기본 키에 대한 거를 참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포레인 키가 가능하다고 한 거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또 참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컬럼에 대한 부분도 다른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를 참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테이블 하나 더 만들었다 쳤을 때 네. 지금 프라이머리 키를 넣었으니까 저기서 인플로이 넘버를 다른 테이블이 또 참조할 수 있냐고요? 네, 가능해요. 그렇게도 가능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가능한데 꼭 그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라면 보통 메인 한 개를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 개의 테이블이. 네, 보통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근데 그런 말씀해주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키와 외래 키 개념을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러면 요거랑 유사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거 냅두고 똑같은 문제예요. 별거 아니고요. 이 문제는 방금 푼 문제랑 너무 유사하죠? 정말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같이 해보고 다른 문제를 또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황신혜님 한번 답안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네,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받았고 한번 볼게요. 부서별, 직급별, 수당의 평균. 자, 부서 컬럼 조회하는 거 잘 하셨고, 직급 컬럼 조회하는 거 잘 하셨고, 수당 컬럼 평균이니까 AVG 집계함수 사용하는 거 잘 하셨어요. 셀렉트 절에 필요한 거 다 잘 넣어주셨고, 다음 from, employee, 그리고 inner join, salary, 운절까지 키값으로 잘 작성해 주셨고요. 밑에 그룹 바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잘 해주셨어요. 이게 아마 지금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질 않을 텐데 아마 큰 다르게 나오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룹 바이에 있는 순서를 바꿨어요. 지금 황신혜님 같은 경우에 랭크가 앞에 있었고 이 부서라는 컬럼이 뒤에 있었는데 제가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걸 왜 바꿨냐면 지금 테이블에서는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너 조인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문제의 요구사항에서 부서별, 직급별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최대한 이 요구사항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그룹의 순서에 따라서 별도로 정렬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예시가 떠오르진 않는데 아우터 조인의 경우에 그룹 묶는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실 때 저희가 셀렉트 절에다가 조회할 컬럼을 쭉 적잖아요. 그룹 바이는 이 순서를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셀렉트 절에다가 이 조회할 컬럼들을 쭉 적을 때 문제를 요구사항을 읽으면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지 그 파악을 하면서 적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를 최대한 살려주시는 게 실제로 더 가독성도 좋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지면 억울하잖아요. 잘 작성해놓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머지 내용은 다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뭐 위에서 푼 문제랑 뭐 엑스트라 페이 썸이 AVG로 바뀐 거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죠.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고요. 나머지 부분은 더 깊게 다뤄드릴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 딱 2개 남았는데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게요. 근데 생각은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 거를 순서대로 잘 해오셨다면 지금 내드린 문제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좀 유의하셔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없던 조건이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조건을 어디에 쓰는 게 맞는지를 잘 유념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35분까지 드릴게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제가 이거에 대한 단위를 적어 놓은 게 없어서 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번외 질문이 있는데 아,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샐러리 테이블이 네. 포맷으로 문자로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가요? 네. 인트 타입이 아니라? 네. 네네. 그럼 어떻게 힌트를 바꿔 있으나요? 그런 경우에 데이터 형 변환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질문 내용이 이거거든요. 맞죠? 네. 이거는 이 바차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컬럼을 조회할 때 캐스트라는 형변환 함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컬럼명을 써주고 이게 이거였나?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걸 한번 예시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넷을 이거 해서 저희 테이블에 조건이 디폴트 이거는 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한번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 형변환이 된 건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페이에 대한 컬럼에 대한 값이 문자열로 바뀌었어요. 숫자가 들어가 있던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줬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문자열인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서 저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답안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사실 이 문제는 다 똑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 추가된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 부분은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 구하는 건 저희가 위에서 했죠. 똑같은데 평균이 300만원이 넘는 부서를 구하세요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고 나서 이 300만원이라는 조건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빙절에다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해빙절에 조건을 주면 그룹화까지 완료가 된 후에 조건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서별 기본급이 구해진 상태에서 기본급의 평균이 구해진 상태에서 이 300만원이 넘는 이라는 조건을 저희가 타고 쿼리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부가 사라졌죠. 영업부는 기본급의 평균이 300이 안 돼서 조회를 해보면 기술부만 나와야 돼요. 해빙절을 지금 이 조건이 문제에 있을 때 이 조건을 웨어에 써야 되는지 온에 써야 되는지 해빙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였어요. 다른 내용은 다 간단했고,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이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에 엑스트라 페이는 문자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캐스트라는 이제 형변환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그걸로 평균을 구한다 라고 작성을 한 거예요. 한번 돌려볼까요? 오, 에러가 나네요. 이 조건은 빼겠습니다. 왜냐면 수당에는 300만원이 넘는 평균이 없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문자열이지만 숫자로 잘 형변환이 돼서 값이 잘 나왔죠. 여기 지금 캐스트라는 함수 안에 첫 번째 컬럼명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컬럼명 뒤에 AS라는 걸 써주고, 여기에 올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네. 지금 캐스트 안에 제가 사인드를 썼잖아요. 이 사인드는 양수, 이걸 양수로 변환을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언사인드로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들어있는 데이터 그대로, 만약에 문자열로 마이너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까지 가져오겠다는 뜻이었고, 여기 언사인드를 넣어주면 이제 마이너스가 만약에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양수로 변환해서 가져오는 그런 거예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인트를 문자로 바꿔주는 타입이고, 이 데이트와 데이트 타임, 이거는 데이트 포맷처럼 그 데이트 타입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는 형변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바이너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개념을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제가 사인드로 했는데 여기를 언사인드로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면 들어있는 데이터에 마이너스라는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자열에 값은 똑같고. 네, 질문 주신 내용 형변환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DBMS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MySQL은 캐스트를 지원하고 다른 데는 뭐 컨버터를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쓰는 거에 맞게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이것도 방금 푼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하나 짚어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조회를 할 거니까 셀렉트 써주고요.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인데 기본급이 200이 넘는 사람의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부서별 써줘야겠죠? 제가 밑에서 별명으로 인프를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미리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급의 평균 AVG가 필요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밑에서 테이블 별명을 셀로 줄 거라서 미리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너 조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너 조인을 했으면 온절로 키값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조건을 빼고 자, 전 별명을 지었기 때문에 별명으로 그룹 바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본급이 200이 넘는 사람의 부서별 기본급의 평균이죠. 기본급의 평균이 200이 넘는 게 아니라 기본급 자체가 200이 넘어야 지금 집계함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화 전에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온절 밑에 웨어절로 네.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제가 여기는 왜 별명을 안 썼냐면 이 별명은 이 컬럼을 평균을 낸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컬럼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건으로 그 그룹화가 되기 전에 먼저 기본급이 200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셀러리 테이블의 안에 있는 이 기본급, 그냥 순수 기본급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조건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계가 된 애의 컬럼 이름이 아니라 이 셀러리 테이블에 있는 베이직 셀러리라고 하는 컬럼을 조건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영업부에 기본급이 확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영업부의 기본급 평균은 200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이 조건을 넣어줌으로써 기본급이 200 아래인 애들은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200이 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웨어절을 쓰는 거를 유념하셔야 되는 문제였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온절에다가 이 조건을 써줘도 돼요. 온절에 일단 키로 테이블을 조인을 매칭하는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AND 혹은 OR 라는 걸 써주고 웨어 조건 같은 것도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이너 조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웨어로 써도 되고 온절에 AND로 추가로 써도 돼요. 똑같아요, 결과가. 근데 아우터 조인의 경우에는 달라져요, 결과가. 온절에 이렇게 AND로 조건을 추가하는 거랑 웨어절에 조건을 추가하는 게 값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절이 웨어절보다 무조건 먼저 실행이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온절의 조건을 사용하면 이 키값을 가지고 테이블 조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조건이 실행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우터 조인의 경우에는 한쪽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널값이 쭉 나오는 걸 봤었죠 저희가. 그러면 이 키값 매칭이 되기 전에 온절에 있는 조건이 먼저 걸리기 때문에 조건이 걸린 상태로 조인이 되는 게 걸린 상태로 조인이 되는 거죠. 조건을 먼저 타고 그 다음 조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웨어절에다 조건을 넣어주면 조인이 되고 나서 조건을 타는 거예요. 이 조건을 타는 순서가 다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더 깊게 못 드리는데, 이거는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온절과 온절이나 웨어절의 조건을 써주는 차이는, 온절의 조건을 써줬을 경우에는 조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키값으로, 해당 키값으로 조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조건을 탄다 이고, 그리고 웨어절의 조건을 쓸 때는 조인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건을 탄다. 이거는 그룹 바이 해빙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바람에 더 설명을 제가 못 드리네요. 그래서 이너 조인의 경우에는 온절의 조건을 넣는 것과 웨어절의 조건을 넣는 게 상관없다. 이 기본 키 조건만 잘 들어있다면, 이걸 빼고 다른 조건을 넣으면 안 돼요. 이 기본 키값으로 매칭하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인을 했을 때에는, 온절은. 그거 유념해 주시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쉽네요. 일단 저희 DBMS 수업은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고, 여러분들 앞으로 더 공부하시면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돼요. DB 말고 다른 수업 질문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질문 방식만 잘 지켜서 계속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네, 30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